윌슨이야말로 이제 그런 쪽으로는 1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앰프마다 응답 특성이 다르니까 소리 자체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좀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아까 웹 얘기했을 때 그 조지 마이클 얘기하려다 이거 분명히 커트되니까 하면 뭐하냐. 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런 기기들을 집에 들여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은 좀 현실적인, 그래도 사실 1억 원이 넘는 혹은 1억 원이 좀 안 되는 이런 스피커들이긴 한데 그런 브랜드들 플래그십 스피커들을 좀 짚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PMC 페네스트리아를 못 들어봤는데 궁금해요. 제가 팩트파를 꽤 오래 썼었거든요. 제가 듣는 음악에는 가장 좋은 스피커였어요. 어떤 기술들이 PMC도 꽤 오래 스피커를 만드는 브랜드라서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놓인 게 다 베이스 우퍼고 중앙에 있는 게 이제 트위터, 대부분 이제 트위터만 중앙에 있는데 걔는 중앙에 미드레인지도 미드하고 있어요. 독립되어 있고 예. 뒤에가 개방이 됐고. 예,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소리는 기존에 아마 그 페네스트리아 이전과 이후로 많이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오디오 시작한 게 이제 PMC 북쉘프로 시작을 했고 또 드림 스피커가 이제 뭐 IB2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퍼들이 위아래로 일단 배치된 게 이런 구조가 좀 없었고 또 그 옆 측면 패널이 또 진동을 또 잡아주는 걔네 그 매스 댐퍼 뭐 이런 기술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PMC 사운드의 한파라는 그 안에 들어간 ATL이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페네스트리아 플래그십을 작정하고 만들면서 각종 신기술들이 그냥 마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PMC 사운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았나. 그 대부분은 하이엔드 메이커들이 뭔가 리노베이션을 할 때 최상위급 스피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뤄낸 뭐 연구 결과나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하위 모델에 이제 나눠주면서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어 가는데 페네스트리아의 그 설계를 이어받은 다른 라인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 소리도 들어보면 기존의 뭐 팩트 시리즈랑도 다르고 기존의 뭐 BB5나 그쪽 라인업도 좀 다르고. 근데 저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소리는 상당히 좋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쉐이프, 새로운 기술하면 또 비비드 오디오만큼 독특한 브랜드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로렌스 디키라는 디자이너 자주 왔다 갔는데 비비드 오디오 인상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고운 입자감하고 이 각 악기의 정확한 음상 이런 걸로 보면은 비비드 오디오를 따라갈 스피커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소리 아닌가 싶은데 이게 한 10분 정도 익숙해지면은 다른 스피커는 너무 결이 거칠다,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 딱 들으면 이게 스피커의 존재가 좀 사라지는 그런 스피커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이렇게 음장, 홀로그래픽 음장이 굉장히 잘 살아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스피커가 어디 있는데 스피커의 존재가 좀 사라지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매지코 M9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부 설계를 좀 살펴봤는데 그 전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스피커 그러니까 음파 외에 이제 후방 에너지, 후방으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음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거기에 비비드 오디오의 그런 사운드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나. 윌슨 베네시도 인데버 같은 스피커 보면 내부에 그 걔네 미드 베이스 뒤편에 카본으로 이렇게 후방을 따로 챔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 예. 총알처럼 이렇게 툭 해갖고 예. 지금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후면파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 어떻게 소멸시키느냐에 예. 이게 관건인데 이거의 대가가 역시 예. 노틀러스 그렇죠. 테이퍼 튜브를 만든 예. 이 로렌스 디키가 아닌가 그래갖고 예. 노틀러스는 그 테이퍼드 튜브를 길게 뽑았던 반면 얘네는 그걸 말았죠.
네. 말았던 거고 그리고 우퍼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네. 그 노틸러스가 생겼던 것도 네. 우퍼를 하려면은 비현실적으로 한 4, 5m가 뒤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네. 이거를 마른 거고 네. 근데 이것도 비비드 오디오에 가면서 마찬가지 구조로 살짝 말려 있죠 안에 우퍼가. 딜레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진, 그다음에 그런 정제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딱 소멸시키는 그런 기술이 이런 되게 깨끗하고 선명한 음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렌스 디키하고 또 테이퍼드 튜브 얘기가 나오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BMW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실 뭐 800D3가 플래그십인데 여태까지 언급한 스피커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을 육박해요. 뭐 현실적인 플래그십, 직장인들이 좀 꿈꿔볼 만한 플래그십 800D3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스피커인지. 정말 자주 듣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모범생 스타일로 종합 점수가 이 정도 되는 스피커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재생음을 들려주고 어떤 음악을 만나서든 또 어떤 앰프를 만나서든 이건 믿고 들을 만한 스피커가 아닌가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D3가 되면서 저번 D2하고는 거의 다른 모델로 봐야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죠. 그러니까 800 D3 정도면은 정말 플래그십 드림 스피커 평생 가져갈 만한 스피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00D2가 있었고 이제 800D3까지 온 건데 800D3에서 가장 좀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모든 진동판이 다 바뀌었고 트위터도 뭐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버전 자체가 다르고 미드레인지, 뭐 베이스, 진동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뭐 소리 자체는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속을 내부에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전면 패널도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나무지만 안에 보면은 알루미늄 패널을 전면 패널 전부 알루미늄 패널을 깔았어요. 그리고 뒤쪽 후면도 보면은 알루미늄을 썼고. 그러니까 요즘 최신 그 미국 쪽 스피커들이 이제 금속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리가 훨씬 더 좀 평탄하게 나오고 그 저역 쪽에서도 또 약간 예전에 부스트가 있었던 점도 다 가라앉고 깨끗하게 됐고 뭐 스피드나 뭐 전체 소리의 뭐 명료도나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지난 시간부터 뭐 이번 시간까지 쭉 짚어보니까 플래그십들이 800D3를 제외하고는 다 키가 1m 50 이상 거의 2m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 플래그십들이 결국 스피커의 목표는 요즘 목표치는 키 큰 스피커들이 더 유리한 것인지 두 분 의견 있으십니까? 천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룸 환경에 덜 영향을 받으니까 이 천장 반사음이 교란시키는 게 상당하거든요. 이거를 발음 체인 유닛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니까 교란도 덜 하고 그래서 키 큰 스피커가 유리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카페 갔을 때 조그만 싸구려 스피커도 위에 달면 소리가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혹시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천장 반사음에 따른 교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저도 조그만 스피커 천장에 매달면 그런 실험을 좀 몇 번 해봤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에어컨 위에다 올려놔보고 뭐 이러면은 훨씬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가 추구하는 소리라는 거는 원래 그 녹음된 음원 마스터가 담고 있는 정보를 아주 그대로 가감 없이 똑같이 재현하는 것. 그 부분에서 뭐 특히나 뭐 클래식 음악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녹음된 것들 보면은 이 조그만 스피커로 듣다가 그런 큰 스피커로 들으면 그 전체 공간의 느낌이 사람한테 오거든요. 일종의 뭐 앰비언스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뭐 윌슨 웸 같은 스피커들 보면은 이게 뒤통수에 막 트위터가 달려 있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음원이 갖고 있는 공간의 느낌들 이런 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1부, 네. 2부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각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를 짚어봤는데 혹시 저희가 얘기 중에 놓친 브랜드나 언급하고 싶은 저는 브랜드 있습니다. MBL 라디알 슈트랄러라고 그러죠. 360도 방사형 스피커. 그거는 이제 현지 공장 탐방도 해봤었고 그 제작 공정까지 지켜봤는데
존재 가치가 있는 스피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죠. 사실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나오는 플래그십 스피커는 실제로 많이 팔려나가는, 어느 정도는 팔려나가는 스피커들이고, 근데 리뷰어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팔린다 안 팔린다,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고, 요즘 하이엔드 오디오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어떤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더 김편님 말씀대로 하위급 스피커를 살 때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플래그십이 꼭 값만 비싼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남들한테는 없었던 혁신, 그리고 자기 자사 기술에서도 없었던 혁신이 들어가야지 플래그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스펠링도 다르고 WHAA인데 서울 애들은 그 리즐리를 좋아하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말하세요.